먼저 서술 분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서술 분석은 이미 발생한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이러한 서술 분석을 위한 질문의 예를 들면 유통업에서와 같이 지난 12개월 동안의 판매량 실적은 얼마였나, 또 119 콜센터의 경우와 같이 수신된 전화 내용의 심각성 및 지리적 위치별 문의 전화는 몇 건이었는가, 영업부서와 같이 각 판매원이 받은 월간 수수료는 얼마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서술 분석은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들을 상황에 맞게 조정합니다. 생성된 분석 결과의 80%는 본질적으로 설명 가능한 것으로 추산되며 가장 분석 가치가 낮아서 상대적으로 기본적인 기술을 활용합니다. 서술 분석은 슬라이드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주로 애드혹 보고서나 대시보드를 통해 수행됩니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정적, 즉 표나 그래프 형태로서 데이터 그리드 또는 차트 형식에 의해 과거의 데이터를 요약하여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정보 산출을 위해 기업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들, 즉 CRM, 고객관계관리 시스템, 또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인 ERP, 그리고 영업 거래 처리 시스템인 OLTP 등의 대표적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검색하게 됩니다. 서술적 분석의 사례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더우 화학회사는 사무실과 연구실 공간에 대한 시설 이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서술 분석을 이용하여 다우는 이용도가 낮은 공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간 정리는 기업이 거의 매년 400만 달러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번째 유형의 진단 분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진단 분석은 사건의 원인에 초점을 둔 질문을 이용하여 과거에 발생한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떤 일이 왜 발생했는지 판단하려고 하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현상과 관련된 정보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진단 분석을 위한 질문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2, 4분기 판매가 1, 4분기 판매보다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동부 지역이 서부 지역보다 문의 전화량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3개월 동안 환자 재입원율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진단 분석을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단 분석은 서술 분석보다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며 진단 분석을 위해서는 더 고급스러운 분석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이 진단 분석을 위해서는 여러 소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슬라이드의 그림에서와 같이 드릴 다운 및 롤업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저장해야 합니다. 진단 분석 결과는 사용자가 추세 및 패턴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대화형 시각화 도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의 도출을 위해 실행되는 쿼리, 즉 데이터 검색은 서술 분석의 쿼리보다 더 복잡하며 올랩, 즉 온라인 분석 처리 시스템에 보관된 다차원 데이터를 대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진단 분석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회사가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했는데 왜 온라인 판매가 줄어들었지? 이 회사의 보고서는 고객들이 장바구니에 제품들을 더 추가했음에도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화면 양식이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거나 배송비가 너무 높거나 이용 가능한 결제 선택 옵션이 충분하지 않은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 분석을 이용하면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분석 유형인 예측 분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예측 분석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결과를 알기 위해, 즉 예측하기 위해 수행합니다. 예측 분석은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려고 하며, 예측은 과거 및 현재 데이터에서 발견된 패턴, 추세 및 예외 상황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유형의 분석에는 내부 및 외부 데이터와 다양한 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구성된 대규모 데이터 세트가 사용됩니다. 예측 분석에서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예측 모델이 사용되는데, 이 예측 모델은 과거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측을 위한 데이터와 모델 간의 기본 조건이 변경되면 예측을 수행하는 모델도 따라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예측 분석은 서술 분석과 진단 분석보다 더 큰 가치를 제공하지만 더 발전된 고급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예측 분석을 요구하는 질문은 대개 What if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즉, 특정 고객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채무 불이행을 하는 고객의 특징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월세 납부율의 정도가 어떻게 되는가? 약물 A 대신에 약물 B를 투여하게 되면 환자의 생존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객이 제품 A와 B를 구매한 경우 제품 C를 구매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는 예측 분석은 서술 분석과 진단 분석보다 더 큰 가치를 제공하지만 더 발전된 고급 분석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예측 분석 도구는 사용자 친화적인, 즉 유저 프렌들리한 프론트엔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통계적 복잡성을 줄여줍니다. 예측 분석의 사례로 페이팔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페이팔은 사기 거래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예방책의 종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페이팔은 예측 분석을 이용하여 과거의 모든 지불 데이터, 그리고 사용자의 행태 데이터를 이용하고 사기 거래 활용을 예측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방 분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처방 분석은 예측 분석을 기반으로 하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처방합니다. 어떤 처방을 따르는 게 가장 좋을지가 아니라 왜 그 처방을 따라야 하는지가 초점입니다. 즉, 처방 분석은 상황에 대한 이해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추론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분석은 이익을 얻거나 위험을 완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처방 분석을 필요로 하는 질문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 가지 약 중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가? 특정 주식을 거래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인가? 내 차의 엔진 오일을 언제 교환해야 하는가? 등입니다. 처방 분석은 다른 어떤 형태의 분석보다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며 이에 따라 가장 고급의 분석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다양한 결과가 계산되고 각 결과에 대한 최선의 조치를 제안합니다. 처방 분석은 설명의 형태가 아닌 다양한 자문의 형식이 되며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의 시뮬레이션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방 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의 통합이 요구됩니다. 기업의 내부 데이터로는 현재 및 과거 판매 데이터, 고객 정보, 제품 데이터, 그리고 비즈니스 규칙 등을 둘 수 있으며
기업의 외부 데이터로는 소셜미디어 데이터, 일기예보 및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들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그림에서 보듯이 처방 분석은 비즈니스 규칙과 많은 양의 내부 및 외부 데이터를 사용하여 결과를 시뮬레이션하고 최상의 행동 방침을 규정하여 제안하게 됩니다. 처방 분석은 항공사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 분석은 고객의 수요, 날씨, 목적지, 휴가 기간과 휘발 유가 등의 다양한 요인에 기초하여 항공권 요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알고리즘을 구축하여 처방 분석을 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 조직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정보 시스템에서 생성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성과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분석 결과는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경영진에 의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BI는 분석을 위해 일반적으로 기업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통합된 기업 전반에 걸친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슬라이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결과를 대시보드에 표시하여 관리자가 결과에 접근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해주며 잠재적으로 분석 쿼리를 수정하여 데이터를 더 자세히 탐색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핵심 성과 지표 즉 키 퍼포먼스 인덱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성과 지표는 특정 비즈니스 상황에서 성공 즉 경영 성과를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합니다. KPI는 기업의 전반적인 전략 목표 및 목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로 비즈니스 성과 문제를 식별하고 규정 준수를 입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KPI는 비즈니스의 전반적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정량화가 가능한 기준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KPI는 슬라이드의 그림에서 보듯이 주로 KPI 대시보드를 통해서 표시됩니다. 이 대시보드는 여러 KPI를 통합하여 표시하고 실제 측정값을 KPI 수용 가능 범위를 나타내는 인갭값과 비교합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빅데이터와 관련한 기본 개념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데이터 애널리틱스의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제2절에서는 빅데이터의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